여러분들아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됩니까? 들어가 보입시다 여러분들아.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남배가 3주차가 하나씩 더 쏘시고 3주차 이제 또 8강전 있잖아. 그래서 또 분명히 또 찬스가 있을 거야. 8강전 남배 이제 8강전 분명히 찬스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분명히 남배가 동기부여 있는 팀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갑시다. 자, 물부 필라고 에리. 어제 우리가 이 필라하고 에리를 분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 딴 것보다는 이 필라의 승과 필라의 마인승, 결국 우리가 워낙 사대가 좋았던 이 결대로 그냥 가면 되는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우리도 필라 마인승 좋아 보인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내일 매치업도 마찬가지. 뭐 산체스가 결국 최근에 구속도 상승한 부분들도 있어. 그 다음에 그냥 산체스가 아니고 홈 산체스야. 그 다음에 체코니가 직전 경기 와싱턴전에 잘 던진 건 있지만서도 전혀 지금 신뢰가 안 되는 친구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그대로 가자. 필라승, 그 다음에 뭐 필라 마인승으로. 그 다음에 자, 양키하고 에틀 요거 하나씩 주고받았잖아. 근데 이거는 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코르테스를 내가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딱 프리드냐 코르테스냐 누구 한쪽에 뭐 우위를 둘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야. 근데 빠따 그 다음에 한방 요건 무조건 양키 쪽으로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 근데 이제 양키가 이거 풀을 받았잖아. 그자? 그래서 요거는 딱 양키 프렛만 봅시다. 프렛만 됐죠? 양키 프렛만. 그 다음에 자, 피치하고 템파. 오늘 이거 템파 풀 봤지? 그러면 이거 뭘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 봐봐라. 이 항상 보게 되면 이 피츠가 존스 나왔다가 그 다음 턴에 스킨스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상대팀 입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봐봐라. 둘 다 그래, 공은 빠른 거는 사실이야. 근데 존스도 그렇고 스킨스도 그렇고 차이점은 분명하게 있지. 뭐가? 이 변화구에 있어가지고의 이 차이점. 그러다 보니까 공은 또 스킨스가 좀 더 빨라. 그리고 변화구에 더 그 각도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성은 또 스킨스가 더 좋긴 더 좋아. 그러면 이 템파 타자들 입장에서는 뭐다? 존스 만났다 그 다음번에 스킨스 만났을 때 이게 공략이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요거 솔직히 마엔승까지 한번 도전해볼 만한 게임. 그리고 일반승은 확실히 나쁘지가 않아. 배당도 나쁘지가 않잖아. 그래서 피츠승, 그 다음에 뭐 피츠 마엔승까지 갑시다. 그 다음에 자, 신시하고 보스턴. 자, 이 신시, 결국 이 신시라는 팀이 기본적으로 올 시즌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팀이야? 결국 다른 게 아니고 선발진들, 그 다음에 또 뭐 불펜 이런 것들이 좀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 그자? 그 다음에 뭐 빠따야. 결국 아쉬운 거는 사실이고. 그자?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 이 로롤롤이 나오는 입장, 그 다음에 뭐 이 보스턴은 불펜 데이를 하는 입장. 근데 보스턴도 올 시즌 그나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불펜들이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잘 버텨주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당연히 선발에서는 롤롤을 앞서는 거잖아. 안정감이 있는 롤롤. 그러면 이 신승과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했을 때 요거 언더까지 봅시다. 그 다음에 자, 마이애미하고 시애틀. 오늘 길버트의 환상 쇼가 나왔잖아. 그러면 내일도 이 마이애미가 이 테일러라는 이 불펜데이 던지고 있는 입장에서 밀러가 나오잖아. 근데 개인적으로 밀러를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들이 있다? 그래, 밀러도 공에 대한 구위는 확실히 또 좋은 친구잖아. 그자? 근데 이 인간의 단점이 너무 직구 위주로 피칭하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 플러스 이게 문제잖아. 근데 마이애미 입장에서 이 밀러를 조용히 좀 해봐라 삼촌아. 밀러를 처음 만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를 뭐 경기 초반부터 이 마이애미 타자들이 바로 뭐 와르르 턴다? 이런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또 시애틀 승으로 봅시다. 그 다음에 자, 클브라고 토론토. 이 토론토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팀 밸런스가
확실히 많이 무너졌다. 계속 우리가 토론토 분석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또 뭐 분명히 선발진들의 네임드만 보게 되면 다른 팀에 비해서 뭐 밀릴 게 전혀 없는 팀이야. 뭐 가우스먼, 베싯, 그 다음에 뭐 베리우스, 그 다음에 내일 오는 기쿠치까지. 근데 올 시즌 문제가 뭐다? 이 선발진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작년, 재작년 이 토론토가 불펜이 나쁜 팀은 아니었으나 결국 불펜까지도 지금 무너진 상황. 그 다음에 빠따의 집중도도 많이 떨어진 상황. 그죠?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 맥켄지를 전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 그냥 오버만 봅시다. 됐죠? 뭐 엄청 좋아 보이는 게임은 아니고. 그 다음에 자 세인트하고 샘프 이거 좀 간단하지. 어제 우리가 언더를 예상했는데 언더는 무슨 1회부터 그냥 오버가 터져버렸잖아. 근데 내일 같은 경우에 홈 그레이냐 아니면 완전 웹이냐. 그레이가 잠깐 주춤했던 구간들이 있었어. 근데 결국 홈 그레이 올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좋은 페이스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레이 믿고 세인트로 갑시다. 어서와라 무서가. 그 다음에 샌디하고 미러키. 어제 이 경기 뭐 우리가 기준점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욕하면서 결국 말리런 나오면서 그래 기준점이 잘못된 건 잘못됐지. 그쵸? 오버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킹도 확실히 샌디 와가지고 나쁘지는 않아. 근데 이 마이어스라는 친구 있잖아. 내일 이제 어차피 한국 중계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면 알겠지만 얘가 공을 시원하게 던져. 그러니까 폼도 진짜 좀 멋있어. 와일드하게 던지면서 대신에 뭐 직구의 공이 막 98마일, 99마일 이렇게 뿌리는 친구는 아닌데 이 직구에 대한 무브먼트가 확실히 좋아 보이는 친구. 그 다음에 또 나머지가 뭐냐면 카브. 이 결정구가 카브인데 이 각도 자체가 상당히 크다 이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킹도 지금 좋은 페이스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 마이어스의 이 시원시원한 투구를 봤을 때 서로 간에 점수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임은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승패로 접근했을 때 이 경기는 끝까지 좀 봐야 되는 게임이라고 보고 있거든. 그래서 요거 미러키 풀과 그 다음에 언더 요렇게 같이 봅시다. 됐죠? 물부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100으로 가보자. 편안하게 여러분들은 물부 질문하세요. 아따 100이요. 5시 30분 한 35분까지는 되겠는데 우리 석구씨. 자 질문 없나요? 자 그러면 100으로 한번 가보입시다. 자 브라질하고 폴란드. 일단 브라질이 어제 어떻게 배구를 했는지 이미 다 이야기를 했죠. 야 근데 좀 충격적이긴 하더라.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해서 브라질이 못했다기보다는 이 일본이 비정상적으로 잘했지. 그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1세트를 만약에 브라질이 패배를 안 당했다면 내가 볼 때 이거 셧아웃도 나왔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죠? 셧아웃도. 그러면 지금 이 폴란드 말이야 분명히 어제 이제 이탈리아하고 붙었을 때 방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다. 지금 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육각형이 떠버렸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이스 에고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자원들, 그 다음에 블락이면 블락, 그 다음에 높이면 높이, 그 다음에 수비면 수비, 리시브면 리시브. 지금 완벽한 팀이 지금 이탈리아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 폴란드가 블락에서도 2대12로 밀려버렸고, 그 다음에 뭐 결국 해줘야 되는 누구 스티시아하고 그 다음에 루카시기 전혀 뭐 게임을 할 수가 없는 수준. 뭐 11득점 9득점 요렇게 게임이 끝나버렸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폴란드가 아무것도 못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오늘 이게 3, 4위 전이라는 이게 특성이라는 건 있어. 그죠? 우리가 항상 뭐 축구든 뭐 어디든 이런 3, 4위전에 있어 가지고 감독들이 뭐 장난을 친다. 그 다음에 또 뭐, 그 다음에 뭐 살살한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그
그 상황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버리자. 이 브라질하고 폴란드하고 예선전 때 이미 한 차례 붙었다 아이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브라질 서브에 있어가지고 이 폴란드가 원래 이 폴란드가 리시브가 막 어마하게 흔들리는 팀은 아닌데 리시브가 무지막지하게 흔들리면서 그냥 아무것도 못했거든. 솔직하게 말해서 물론 1세트로 딴 거는 사실이었지만 그날 경기를 봤을 때. 그래서 내일 이 경기 내일이 아니 좀 있을 이 경기에 있어가지고 어제 그래 브라질이 그래 더럽게 게임을 패배한 거는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오늘 이 경기에서 반등이 무조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브라질 승, 그 다음에 뭐 브라질 마엔승까지 요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일본하고 이탈리아. 자, 진짜 마법 같은 이 배구를 해버리는 일본인데 와, 뭐 어찌됐든 뭐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이미 우리가 경기를 라이브로 다 봤잖아. 그죠? 아, 근데 좀 소름 끼치는 게 뭐랄까, 이 일본이 여러분들아 이 잘하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어. 잘하는 부분들은. 근데 약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팀이 일본이란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아, 일본이 그래 수비 말도 안 되는 수비,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2단 연결, 그 다음에 뭐 이시카와라든지 어제는 와다라든지 코가라든지 이런 인간들이 블라커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2단 공격에 있어가지고 힘으로 때려버리지 않잖아. 그런 강점들은 다 있는 거는 사실인데 분명히 일본이 약점이 있다고. 뭐 어제 아래 여배 미국전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미국이 일본한테 셧아웃 때렸을 때 어떤 상황이 나와버린다. 그냥 중앙 파버리고 서브로 눌려버리고 그냥 게임을 그냥 완승을 해버렸잖아. 근데 이게 분명히 이미 예선 라운드에 이미 그런 일본들이 해왔던 졌던 경기들을 보게 되면 그런 졌던 경기들의 특성들이 다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브라질 감독이 멍청해서 그래.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가장 핵심은 이거지. 뭐 어제 이 가비라든지 로사마리오라든지 이런 인간들이 유효블락에 계속 걸렸다 아이가. 이 양날개들이. 그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어제도 이제 브라질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 브라질의 중앙 공격은 일본이 제어가 안 됐었어. 그죠? 그러면 이 양날개에 있어가지고 이 에고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타일이야? 기본적으로 타점이 높기 때문에 블라커들이 뜨더라도 유효블락에 걸리는 그런 상황보다 그냥 위에서 찍어 누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경기 여러분들아, 어제 이 마법 같은 이 일본 배구가 결국 이탈리아 만났을 때 어제 같은 경우는 나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전부 다 이 이탈리아 쪽으로 보고 이거를 다 활용하자. 뭐 이탈리아 승, 이탈리아 마엔승, 그 다음에 언더까지 됐죠. 한 세트 와르르 무너지는 세트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됐죠? 그 다음에 남배로 가자. 자, 남배. 지금 이 남배도 오늘 이 마지막 날이잖아. 그러면서 여러 가지들이 물려 있어. 어떤 게 가장 큰 핵심이 물려 있냐면 이미 이제 조금이나 정보 관심 있는 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쿠바하고 그 다음에 이 세르비아, 이 둘 중 하나가 오늘 경기에 따라서 올림픽에 진출하느냐 못하느냐 이 상황에 지금 걸려 있어. 그죠? 근데 유리한 거는 솔직히 세르비아야. 왜? 쿠바가 지는 순간 세르비아는 자동으로 확정이야. 아시겠죠? 근데 뭘 좀 봐야 되냐면 확실히 쿠바가 우리가 이 예선 라운드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서도 이번 이 대회에 확실히 진심인 거는 사실이야. 근데 이게 지금 쿠바하고 이제 폴란드하고 대결이잖아. 어제 이 폴란드하고 새벽에 있었던 이 누구나 세르비아 이제 이 경기를 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이것들이 주전들을 안 넣는다 이가. 이 폴란드가 풀주전들을.
그러면서 결국 폴란드가 서브가 터져서 이제 이겨버렸잖아. 그죠? 그냥 항상 공식이잖아. 그러면 오늘 이 경기에 있어가지고 갑자기 폴란드가 지금 3일 연속 게임을 치르는데 오늘 주전들을 막 투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떨어진다고 봤을 때 또다시 로테이션이다. 그 다음에 쿠바는 오늘 이 경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나왔다. 그러면 솔직히 이거 쿠바 프렌 있잖아. 찔러 볼만하지 않나 이거.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뭘로 가자? 쿠바 프렌으로 갑시다. 됐죠? 쿠바 프렌. 그 다음에 자 일본하고 미국. 이거 남배입니다. 남배. 어제 일본, 어제 프랑스. 결국 일본이 2세트를 뺏겼지만 말도 안 되는 마법 같은 배구가 놓으면서 결국 프랑스를 역전 쇼가 나와버렸습니다. 그죠? 어제 뭐 채팅창에 프랑스 개꿀 말꿀 벌꿀 떠들었던 인간 어디 갔냐 이거. 뭐 결과론적으로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입을 쓸데없이 떼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면 오늘 이 경기는 여러분들아 봐봐봐.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남배 팀이 오늘 이 경기에 있어가지고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거든. 아무런 동기부여 자체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경기를 뭐 이겨도 이 지금 네이션스 8강 진출 이런 게 없어. 그러면 봐봐봐. 근데 이제 전체적인 라인업을 봤을 때도 한둘 빠져있지만서도 미국의 풀라인업이잖아. 그래서 이게 좀 복잡 미묘하게 맞물리는 게임인 것 같아. 항상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나왔을 때 남배치고는 184.5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높은 편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양쪽 생각했을 때 뭘로 가자? 언더로 가자고. 쉽게 말해서 일본도 뭐 큰 동기부여가 없는 이런 입장 속에서 어제 풀세트를 치르고 비주전들이 나왔을 때 미국 그냥 그대로 멤버 나왔을 때 미국이 그냥 셧아웃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일본이 이제 주전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은 또 장난치고 어차피 막날이기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일본이 또 잡을 수도 있고 그냥 이게 서로 간에 크로스가 된 게임이라고 보고 있거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언더로 갑시다. 됐나? 잘 듣고 있나요? 그 다음에 티르키하고 이탈리아. 자 이탈리아 이번 3주차 때 놀러 왔지? 근데 항상 하는 말이 놀러 왔는데 그 2군 애들이 경기력은 나쁘지는 않아. 근데 이제 뭐 확실히 강팀들 만났을 때는 결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원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 패배를 하고 있는 게 이탈리아잖아. 그죠? 근데 오늘 상대는 누구다? 티르키예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솔직히 이탈리아가 2군이 빠져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 멤버로서 뭐 티르키한테 진다? 그런 그림을 그리기는 어렵거든. 근데 이게 확실히 2군이다 보니까 일반승 따기에는 부담스러운 게임이야. 그래서 우리는 뭘로 가자? 배당을 좀 올리자. 언더로. 됐죠? 언더로. 그 다음에 자 오늘의 라스트 게임. 요거는 만약에 지금 봐봐라. 이 쿠바 새벽에 있잖아. 쿠바가 만약에 이 경기 진다. 폴란드한테. 근데 질 수 있는 부분들도 보여지는 게임이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세르비아가 자동 진출이란 말이야. 올림픽. 그죠? 그리고 어떤 요소들도 있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좀 신경을 쓰지는 말자. 머리 아프니까. 뭐 이 VNL의 8강 진출 요런 것들. 그죠? 근데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세르비아가 항상 문제점이 뭐냐면 결국 올라갔을 때 공격은 해. 근데 문제가 이 리시브가 개판이다 아이가. 그죠? 근데 지금 이 상대가 오늘 이 슬로베니아다 보니까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홈에서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양날개 이 누구야? 체블리하고 모지치 요 양날개 그 다음에 서브 계속 쉬운 게임들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어떤 부분들 이게 만약에 어제도 분석하면서 얘기했지만 홈이 아니었으면 어느 정도 뭐 장난도 칠 수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해야겠지만 이게 홈 라스트 게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앞전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어떻게 했든 간에 뭐 일반 승은 가져가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지금 이 상황에 맞물리다 보니까 배당이 또 올라가 버렸잖아. 그자? 근데 이게 배당이 떨어져 버렸네. 잘못 봤다. 그래서 요거는 일반승만 따야 되는 게임.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물부하고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됐나요? 질문. 편안하게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아. 그래서 이렇게 한 주 마감 잘 마무리합시다. 더블헤더. 미국 잘하지 여러분들아. 근데 이제 장난을 쳐서 그렇지. 그리고 이번 대회에 놀러 와서 그렇지. 브라질 자체 강승부 가려 한다고? 그거는 이제 본인 판단이겠죠. 임기영 바리아, 김동주 백정현, 손주영 엄상배. 아이고야 어질어질하다 여러분들아. 어질어질하다 어질어질해. 알아서 하시고요. 아니 일본은 이제 이미 올림픽 진출권 이미 따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오늘 이 경기가 지더라도 승점이 22점이기 때문에 22점이기 때문에 뭐 8강 못 올라가고 그런 것도 없어. 못 올라가고 그런 것도 없어. 남배 말이야 남배 일본. 8강 이미 진출 확정이잖아 일본은. 그러니까 서로 간에 둘 다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야. 막 그런 건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순위를 올려가지고 밑에 그 1, 2, 3, 4등하고 붙기 싫고 그 다음에 뭐 그거잖아. 1위하고 8위하고 붙고 2위하고 7위하고 붙고 3위하고 6위 붙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도 있고 쿠바 프렘보다 오바 둘 중에 뭐가 괜찮아? 나는 쿠바 프렘만 본다. 쿠바 프렘만. 왜냐하면 이게 실력적으로는 폴란드한테 이길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 얘 바보들아. 만약에 쿠바 프렘 보는데 만약에 쿠바가 이겨버리면 어떡할 건데 3대1로. 근데 오버가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지. 무조건 풀한다고 해서 오버가 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아.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쿠바가 오늘 이 경기에 목숨 걸고 했을 때 아싸리 이겨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비정상적으로 집중했을 때 어차피 폴란드는 어떻게 한다? 오늘 이 경기에 집중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임. 지금 주전 안 쓴다 이가 여러분들아. 어제도 5세트 때 겨우 서브 터져가지고 겨우 이겼다 이가. 새벽에 슬로 일반스 슬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거 배당도 나쁘지가 않고 실력 차이도 분명하게 나고 그 다음에 홈 마지막 게임적인 요소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일반승 활용 잘 해야 되는 게임. 슬로. 자 이제 별다른 질문 없나요 여러분들아? 그래서 한 주 마감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뭐 더 많이 갈 걸 아니면 더 조금만 갈 걸 뭐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난 뒤에는 결과가 난 뒤에 뭐 후회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말자. 왜? 이 장기 레이스야 여러분들아. 장기 레이스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오늘 분명히 좋아보는 경기들 있잖아. 있는데 딱 이만큼만 가고 마무리 짓자. 됐죠 여러분들아. 나도 이거를 진짜 밤새 고민했어. 오늘 이걸 가지고 결승전 중결승전 그 다음에 남배 그 다음에 물부 좋은 경기 있을 때 이거 진짜 오늘 막 바가바가 다 박아버릴까 막 이런 고민도 하긴 했었다니까. 밤새 고민했다 지금. 내 어제 경기 끝나자마자부터 바로 근데 이렇게 마무리 짓자. 됐죠? 여기 마무리 짓고 쿠팡 플레이에서 한국 중계해 줄 거잖아. 재밌긴 진짜 재밌긴 해.
아 진짜 재밌긴 해 진짜. 와 쿠팡 플레이 여러분들 TV로 보면 재밌다 아이가. 와 진짜 배구 진짜 한여름밤이 진짜 재밌긴 해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한 주 동안 수고했습니다.